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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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세미나가 오래간만이라서 먼저 인사를 한번 제대로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카이정 강사입니다. 네. 손 안 들어주신 분들. 저 이러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네. 네. 안녕. 안녕, 아빠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다, 여기에요. 네. 여기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되게 앞에서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계신 우리 원장님, 나이 보니까 두피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두피팩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네. 저랑 또래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 진행할 건데,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주셨고, 그래서 참 큰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체인지업 미용업계 4세대 변화를 예고하는 날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동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책 출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보문고, 예스24, 그리고 네이버 도서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미용업계에서 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고 그분들이 아마 노력해 주신 그 노고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은데 그분들의 노고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도 그 노고를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군가가 또 저처럼 이런 책을 쓰고 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제가 2시간 동안 2가지의 파트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미용의 본질이라는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미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이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원장님. 네. 톤앤매너 원장님이세요. 네. 미용을 하면서 그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뭔가를 나누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의 그 미용의 가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눌 수 있다는 가치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원장님께는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저희 트래블 세트, 아이온체에 나오는 트래블 세트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행 다니시면서 트래블 세트 쓰시지 마시고 많이 나누세요. 네, 직원들한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쓰시면 안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는 삶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제 마음은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 제 마음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제가 책을 쓰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미용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순간이 될 텐데요. 저에게 미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할 내용들은요. 본질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미용 왜 할까요? 이것들을 질문으로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안에서 답을 찾겠죠. 그러면 답을 찾을 때는 내가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쁘세요, 우리 점장님? 오늘 한껏 꾸미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얻은 답을
찾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이라는 건 뭐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본인에게 질문한다. 모든 답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해서 내가 찾는 최고의 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배워서 쫓아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꿈을 쫓기도 하고 누군가의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는 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찾은 나의 답으로 세상을 가장 강한 에너지로 살아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이 본질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줄까? 이것들이 나의 동행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번 질문한 것보다는 100번, 1000번, 10,000번 질문하다 보면 뚜렷하고 선명해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나아갔을 때 망설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때는 전속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뛰어가는 힘을 가장 강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본질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너지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목표를 향해 가는 뛰어가는 그 힘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본질적인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4세대 미용인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늘 최고의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미용은 무엇일까? 4세대까지 온 카이정 원장이 생각하는 미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두 분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죠. 네,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죠? 다들 아시죠? 누구시죠? 아티스타의 엘 원장님이랑 혁 이사님이죠. 얼마 전에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아모레홀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아모레홀은요, 굉장히 멋진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관을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대관을 신청하더라도 대관을 쉽게 해주지 않아요. 이 강연장에서 강연을 한 미용인은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의 강연자가 있는데요. 저는 4번째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고 3번째 강연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 에너지와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 미용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는 미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는 미용을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은 어떤 것인지 답을 내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용을 일로써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나서 저와 관계십을 새롭게 맺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기존에 알고 지내셨던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이 모든 분들이 어떻게 저와 만나게 됐죠? 어떻게 저와 만나게 됐죠? 미용이라는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을 제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숨 쉴지,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울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일로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제가 잘생겼거나 해서 왔겠죠. 저 오늘 이런 분위기면 강의 못해요. 네. 이거 약간 좋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저 이런 분위기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저를 통해 경험하셨을 텐데, 좀 이렇게 저는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하면 에너지 별로 안 나는 스타일이라. 네. 누구예요? 네. 원장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따 받아가세요. 고마워요. 네. 좀 저렇게 하세요. 미용인들이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 삶에 큰 가치를 주기 때문에 저는 미용은 나의 전부다. 그래서 일은 나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을 왜 잘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일로서 성공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면 누구를 만날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일을 행복하게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못난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오늘 이 아모레퍼시픽 이 아이온체 팀, 와, 저는 이 팀이 정말 왜 대기업이고 왜 브랜드인지 알겠어요. 행사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와, 우리 이현님 그리고 정민정 팀장님 진짜 저랑 소통하면서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보고 행복하게 저희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을 수 있으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이현님이 저녁에 영상을 하나 보시더니 이 영상보다는 더 조금 좋은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았을 때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할까요? 왜 이제 얘기했어요? 전날인데.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면 너무 좋아요. 잘해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나올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을 잘하면, 일을 행복하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풍요로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일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은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을 저희는 어떻게 해왔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1세대 때는 기술을 많이 배워서 일한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곧 40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굉장히 영하고 잘생기잖아. 오, 입에 뭐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알겠죠?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 어때요? 이렇게 40 전, 누구예요? 네, 고마워요. 네. 잘생겼다고 얘기해주면 계속 좋아할 거예요. 기운 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이 정도면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직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런데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로 미용을 23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연소로 미용사 자격증을 딴 남자 디자이너거든요. 저는 만 14세 때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불과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용을 23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세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35년이 넘는 40년 가까이 된 세월을 미용을 보고 자라고 컸어요. 그래서 저는 미용의 세대를 너무 잘 알아요. 왜? 다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그게 꼰대 힘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1세대 저희 어머니 쪽 미용사들은요, 헤어 디자이너들은 기술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맨날 배우러 다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그러면 엄마 세미나 듣고 있어. 엄마 교육 듣고 있어. 엄마 공부하고 있어.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유명했던 원장님들도 다 기술력 뛰어난 원장님들. 여러분들 송보자 원장님 모르시죠? 아세요? 아시면 MG는 아니에요, 일단. 아시겠죠? XY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강정모 원장님 혹시 아세요? 네, 사일이 원장님 혹시 아세요? 네,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요. 요새 뭐 초이진 원장님, 요정 원장님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 세대로 가면은 세대가 바뀌고 역사 바뀌어서 모르거든요. 1세대는 기술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술력 갖고 있으면 최고였죠. 그런데 갑자기 2세대, 이제 미용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뛰어나지니까 이제 기술에 대한 격차가 없는 거야. 다들 머리 잘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서비스를 생각하자. 고객을 기분 좋게 해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운이 갑자기 생기고요. 막 파마뽀가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커피도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혹시 미용실에서 주던 1세대 커피는 어떤 건지 아세요? 맥심, 모카, 골드. 그 다음에 2세대 때는 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 이전에 뭐였죠? 자판기. 이렇게 밥집 가면 있는 자판기. 3세대로 가면 뭐 생기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 4세대에 오면 뭐 생기는지 아세요? 드롭 커피 생겨요. 이제 서비스가 그렇게 진화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술력이 만족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고객들한테 서비스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생각났고 그래서 브랜드들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프랜차이즈들, 큰 브랜드들이 생겼죠. 저는 그때도 이 아모스와 아모레퍼시픽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쯤에 처음으로 뭐가 생겼을까요? 처음으로 뭐가 생겼을까요? 처음으로 이 브랜드, 헤어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안에 헤어 브랜드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처음에 컬러제닉 막 나오고 이랬던 시절이 딱 제가 경험했던 2세대 시절이었어요. 그때까지 미용업계에도 큰 대형 프로덕트 브랜드들도 없었어요. 되게 작은 브랜드들이 많았고 이런 대기업에서 멋진 곳에서 헤어 제품들을 만들진 않았죠. 자, 3세대로 가면 가장 변화가 많이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마케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 집 유명해서 찾아가던 미용에서 이젠 내가 유명해 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마 마케팅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실 거예요. 저 때도 디자이너 때도 마케팅 너무 중요했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쓸 때도 너무 중요했고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럼 이 마케팅의 시대에서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미용의 세대가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미용이 변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는 코로나 때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미용의 세대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뭐죠? 행복. 이제는 앞으로 미용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다 라고. 아마 3세대 미용인까지는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4세대 때는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고객과 나와 동행자들이 모두 행복한 미용을 하기 위해서 세대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XY 원장님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요즘 세대들은 열정이 없어요. 미친 노력을 안 해요.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면 꼰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태우는 미친 열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해서 미용하고 싶은 세대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런 시대의 변화를 다 맞춰 갔을 때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거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미용의 역사도 제가 경험했던 30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역사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마케팅을 하기 싫었어도 마케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랬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아직도 인스타그램 안 해?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아직도 블로그 안 해? 근데 결국엔 다 했잖아요. 왜? 역사는 바뀌고 인간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가 변하는 이유를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늙고 나는 늙어가면서 그 뒷세대들한테 나의 가치들을 전달해 주니까 나의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이 주가 되는 이 MZ 그리고 행복을 원하는 이 미용인들 4세대들 앞으로 이들이 저는 미용의 업계를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남겨지는 나의 후배들과 나의 선배들 그리고 나의 동료들한테 어떤 것들을 남기고 미용을 끝낼까? 어떤 것들을 만들고 나는 역사를 이들에게 물려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카이정 헤어는 오픈한 지 3년밖에 안 된 브랜드지만 굉장히 빨리 변했고 빨리 변한 만큼 노화가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디자이너였던 친구들이 지금 원장돼 있고요. 3년 전에 디자이너였던 친구들이 지금 부원장돼 있고요. 3년 전에 원장이었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카이정 원장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젊은이들이 내가 키워낸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너무 멋지게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 브랜드 안에서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우리 동행자들 그리고 우리 미용인들한테 어떤 걸 남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미용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한 가지를 깨닫고 가신다면 이걸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다, 행복하고 싶다라고 보다 행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용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리고 회사를 더 키우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첫 번째로 나라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너라는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라는 사람이 행복한가? 그래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카이정 헤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3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8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직원 100명이 있는 회사까지 성장한 데는 사실 마케팅적인 노하우, 세일즈적인 노하우, 그리고 우리의 집념과 노력 이런 것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게 일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같이 행복하자라고 생각했던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행복들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행복하게 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거에 몰두하면서 예쁜 사진 한 장 올리는 거에 집착하고 있을 때 가장 잊고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쁜 사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으며 그걸 누구한테 물려받았고 그걸 누구에게 물려받아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무엇보다도 더 크게 와닿고 크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물려받았고 이걸 누구한테 나누고 누구를 키워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의 행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저의 행복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두 분의 저의 스승님의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지금 아모스의 뮤즈로 활동하고 계신 제이드의 김상희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모스 관련된 매거진이나 그런 것들에서 우리 김상희 원장님의 사진과 얼굴을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분은요.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준호웨어의 태영근 이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미용을 배웠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행복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행복하게 일하고 있나요?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저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커트를 배웠고 누구에게 고객이 아름답다는 걸 배웠고 누구에게 미용인들은 소중하다는 걸 배웠을까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분들이에요. 제 삶에 있어서 미용을 크게 변화시켜 준 거는 저에게 좋은 스승과 좋은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어떤 목표를 찾아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조언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아마 없으신 분들은 그런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배들이 있죠. 저의 부모님들, 그리고 저의 형, 저의 딸, 저의 아내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에요. 자,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동료들이 있어요. 제가 미용을 하면서 미용이 재밌구나. 미용을 배우는 게 즐겁구나. 함께 노력하는 게 멋있구나라고 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고요. 순서대로 아우라도 설혜 원장님 그리고 명지성 원장님 217의 민지 원장님이세요. 설혜 원장님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고요. 명지성 원장님은요. 제 화를 컨트롤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원래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명지성 원장님이 그렇게 살면 옆에 사람 한 명도 안 남는다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해서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명지성 원장님 어디 계시죠? 네. 네, 고마워요, 명지성 원장님.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셋의 강자, 미용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민지 원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세 분의 동행자들이 있어요. 자, 왼쪽은 우리 희주 원장님, 르무이 희주 원장님인데 열정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 집착하고 파내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유페일 정영 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과 끼가 매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우리 포이마 부티크 민수 원장님. 저는 이분들과 함께 미용을 했고 이분들과 함께 성장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미용을 잘 못했던 시절에 저와 함께 남아서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같이 연습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우리랑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의 미용은 아마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게 물려받은 저의 선배와 저의 동료들에게 물려받은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이 카이정 에어의 동행자들이에요. 네, 사랑해요.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네. 많이 부탁드려요, 카이정 에어 동행자분들. 그리고 이들이 키워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들이죠. 이들이 데리고 있는 자식들. 네, 다 잘생겼죠? 이 정도면 잘생기고 이쁘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들 동행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미용은요, 대물림을 해가는 업이에요. 근데 이 대물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마음일 수도 있고요, 형태일 수도 있고요, 기술일 수도 있고요, 노력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형태들로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미용으로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미용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들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내 옆에 늘 행복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선배를 먼저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선배들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여러분들의 가치를 오랫동안 대물림하면서 후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미용이 더 아름답고 멋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여기에서 나와요. 제 책은 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제 책은 제가 미용을 하면서 느꼈던 행복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후대에 남기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 남겨있는 이 가치들을 누군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운 커트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펌은요, 누군가가 몇십 년 전 그 이상의 시간들 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고들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그 경험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선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후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카이정 에어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미용으로 얼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게 저에게 되게 중요한 가치고, 그래서 저는 동행자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결국엔 미용은 그런 거죠.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남기는 걸까요? 좋은 경험들을 남기는 거예요. 머리를 잘한다, 예쁜 사진을 찍는다, 그런 것들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미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경험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오셔서 아마 일찍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을 돌아봤을 거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들은 계속해서 시작이 돼요.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웃어주고 반갑게 인사해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요. 들어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주면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좋은 경험들, 이런 강의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받으시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럼 이 굉장히 행복해진 삶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한 번 나누면 돼요. 너무 좋았다 라고요. 살롱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장님들이 늘 저한테 연락 오시거나 미용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 오실 때 가장 슬퍼해서 연락 오시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동행자들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미용은 떠나는 직업인 것 같다. 배신의 직업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떠남은 배신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 친구가 더 클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는 미용인으로서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경험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런 말 하면 말은 쉽죠. 그렇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저한테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미용은 계속해서 좋은 경험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살롱에서 여러분들의 동행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체계가 부족하다, 뭐 시스템이 부족하다, 살롱이 작다, 고객층이 별로다 이런 것들보다 함께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경험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험이 있고 그 아름다운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된다면 사람들은 커져갈 수 있는 거죠. 카이정헤어는 3년 전에 고양시 향동동의 굉장히 작은 신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게 넉넉치 않아서 5층에 있는 살롱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동행자들을 만났냐면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아온 덕에 만났던 저의 제자들이 저를 믿고 와줬기 때문에 그 살롱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있던 브랜드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경험을 받은 동행자들이 저를 믿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 브랜드에 와줬어요. 처음부터 장사 잘 됐을까요? 아니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머리를 잘한다, 그리고 마케팅을 잘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고객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람을 보듬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공유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 저도 3년 전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던 원장이었고 미용인이었는데 저는 카이정헤어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이 공간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하나도 없었어. 안녕 연진아. 네, 스포하면 안 되겠죠? 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왜 매출에 목숨을 거세요? 매출에 목숨을 거는 미용인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고객 수에 집착하세요? 왜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번 달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에 집중을 안 하세요? 앞으로 변화되는 미용의 시장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까도 아모레퍼시픽 대표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와,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서 행복해 보여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서 좋아 보여요. 이런 얘기들 안 하세요. 다들 일관적으로 공통되게 하시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는데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아침에 눈 뜨면 뭐 하고 싶어요? 행복한 일 하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어요. 출근이 행복해요. 출근이 행복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짜증이나 화를 낼까요? 아니죠. 웃어줘요. 안녕. 오늘도 나랑 재밌게 놀아보자. 그럼 그렇게 하는 오너와 디자이너, 미용인들이 결국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성공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미용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려고 미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근데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용하시는 분들 중에 미용이 싫어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들 미용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뤄나가는 업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보다 나를 만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주는지를 만들어주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3년도 안 됐어요. 3년도. 근데 3년도 안 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새벽 3시, 새벽 2시, 새벽 1시 어때요? 여러분들과 연락하는 거 지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새벽 3시에 연락 주시면 안 되고요. 네, 1시까지는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어제 1시까지 우리 도르보의 고은 원장님이랑 우리가 오너로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했거든요. 그런 고민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한 경험 많이 만들 수 있는 미용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미용은요, 새드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저희 스승님이 태원권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맨날 해요. 뭐라고 할까요? 네가 성공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왜냐면 우리 원장님 제가 3년 동안 커피값을 한 번도 안 내게 해드렸거든요. 매년 스타벅스 쿠폰을 몇백 장씩 사서 보내드려요. 왜? 나는 원장님 덕분에 성공한 제자니까. 그럼 원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 자랑을 해요. 아우, 나 뭐 우리 카이정 원장이 맨날 커피값 보내줘서 나는 커피 돈 주고 안 사 먹어.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거 카이정 원장이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원장님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늙어요. 저는 참고로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루는 24시간이 참고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규정한 거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에요. 하루는 48시간일 수도 있고 72시간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하루는 한 100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에게 있어서 자기가 시간이 지나는 건 아니지만 노화를 하게 돼서 일을 손에 놓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은퇴하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은퇴했을 때 내가 대물림한 나의 제자가 나의 가치를 물려받아서 너무 행복하게 미용을 하는 걸 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그래서 나의 직원이나 나의 동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이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저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사실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물어봐요. 뭐 이렇게 강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400명 모여 있고 야노래 흐리고 여기 되게 대단한 공간인데 뭐 긴장 안 되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 시간에 메이크업을 좀 더 했어요. 네, 무슨 긴장이 된다는 거지? 너무 즐겁잖아요. 신난단 말이에요 지금. 나 지금 되게 신나.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랑 만났잖아요. 네, 너무 신나. 그치? 연진아? 연진이들. 나 지금 되게 신나요. 그래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저 지금 놀고 싶어요. 긴장 안 돼요. 놀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이 세미나 끝나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어요.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불행해지는 건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행복한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으로 미용을 하는 방법 우리가 후대에게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XY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는 MZ세대들의 MZ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럼 꼰대래요. MZ세대들의 미용인들한테 행복한 미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저희들 XY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XY들 언제인지 70년 80년생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미용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오늘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또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아윤체에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또 아낌없이 쓰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있나요? 네, 제주도에서 왔다. 제주도 있나요?
제주도 선물 드릴게요. 네, 네.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 제주도보다 멀리 왔다. 외국에서 왔다. 가끔 있더라고요. 없나요? 자, 그럼 나 오늘 미용 안 하는데 왔다. 미용하는 사람 아닌데 왔다. 있나요? 미용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죠. 네. 그러면 미용하시는 분들 아닌데 왜 오셨는지 간단하게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두 분. 네, 피드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미용 안 하셨는데 왜 오셨죠? 오늘? 크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경영 배우러 왔어요? 근데 경영 배우러 왔어요? 장사할 줄 모른다. 경영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잘생긴 원장님 보러 왔다고 얘기해야 돼요. 일단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잘생긴 원장님? 잘생긴 원장님 보러 왔어요. 그래, 선물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요. 네. 수량 상관없으니까. 네, 좋아요. 경영 배우러 오셨죠? 맞죠? 그래서 경영 배워야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거는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래도 약간 안고방에 안고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카이정헤어를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4세대 미용인들을 만들어내면서 미용업계의 혁신과 변화를 만들었던 저의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영은요,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경영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만든다, 회사를 키운다, 브랜드를 만든다, 브랜드를 키운다, 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경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경영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럼 리더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누구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될까요? 리더? 갑자기 리더라고 얘기하니까 리더일 것 같죠? 아니죠. 고객이죠. 내가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으면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왜? 미용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전 아직까지도 물어보거든요. 고객님들 만나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근데 저 어디가 좋아서 저 찾아오세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네. 됐다 이제. 앞선 강의가 좋았구나. 누구예요? 잘생겼다 여기 계신 분? 네. 선물 드릴게요. 선물 갖고 가세요. 네. 고마워요. 맞아요. 잘생겨서예요. 저는 사실 경영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치, 아빠 잘생겼지? 네, 고마워. 자,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하면서 피드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고객의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야 돼요. 한 달에 100명이 오면 100명한테 들어야 돼요. 200명이 오면 200명한테 들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럼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될까요?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뻐서 좋아요. 이것도 답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친절해서 좋아요. 선생님은 꼼꼼해서 좋아요. 선생님은 만족을 줘서 좋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인턴들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인턴들한테 얘기할게요. 여기 인턴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턴분들 미용으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미용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살롱의 원장님들,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받는 피드백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말고 와인딩을 하고 있는데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샴푸실 들어가고 팩 발라먹고 나와서 제로실 끌고 들어간 날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알려주겠죠. 그럼 성장이 돼요. 근데 피드백을 두려워하고 안 받는 친구들은 좋은 디자이너 절대 될 수 없어요. 제가 커트를 정말 기깔나게 잘하는데 왜 기깔나게 잘하는 줄 아세요? 네, 100% 수용하거든요. 제가 준호 헤어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스승이신 태원공 원장님이 넌 쌌으면 배워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커트 열심히 짜고 난 좀 취해 있었거든요. 나 정도면 커트 진짜 잘하자고 막 커트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오더니 빗 돌리고 가위 돌리는 거 보니까 너 커트 다시 배워야겠다. 쌌으면 배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컬러를 원래 좋아해서 컬러를 많이 하길 좋아했었는데 스타일링이랑 원장님이 갑자기 커트를 배우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하고 그 뒤로 버는 소득의 70%를 다 넣어서 서슨 커트를 배웠어요. 서슨 티처스 트레이닝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 배우고 나니까 너무 많이 알겠는 거예요. 뭘요? 와, 나한테 이분이 왜 배우라고 했는지 알겠다.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어요. 커트를 배웠는데 스타일링을 더 잘하게 됐고요. 커트를 배웠는데 펌을 더 잘하게 됐고요. 커트를 배웠는데 컬러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절대로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리더가 되고 오너가 되면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직원들한테 배워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볼까요? 우리 살롱 뭐가 제일 좋아? 우리 살롱에서 제일 힘든 건 어떤 거?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죠. 우리 살롱이 어떤 게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맞죠? 왠지 그걸 얘기하고 나면 그게 사실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꿔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살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뭐 세팅 대대가 없어서 세팅만 하기 힘들어요. 네, 뭐 세팅기가 없어갖고 맨날 주말마다 힘들어요. 이랬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불만이 없어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의 목표를 잡게 됐죠. 그럼 리더들은요, 질문할 때 굉장히 질문을 잘해야 돼요. 네. 아침에 미팅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야? 이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런 거 해봐요.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롱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리더는 누구냐면요. 크루분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분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너분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리더예요. 왜? 본인의 삶을 리드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 리더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디자이너 선생님도 하루에 파마 10명만 게 뭐가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파마 10명 말 수 있어요. 소시적에 다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 10명 말아요, 못 말아요? 못 말아요. 어깨를 어떻게 써요, 그렇게. 지금 드라이기도 이렇게 드라이 하는데 어깨 안 올라가서.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그게 카이정웨어의 성장의 시작이에요. 그게. 크루들한테 피드백을 듣고 디자이너들한테 피드백을 듣고 리더로서 피드백을 들어서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절대로 해야 될 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지성 원장님이 그렇게 화내면, 매사에 화내면 사람들 안 따라온다.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 진지하게 쳐다보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내일부터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2년 동안 단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매장에서 단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딱 그 얘기 듣고. 그리고 나서 인턴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교육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교육은 제가 최대한 컨트롤 하려고 노력해요. 교육은 카이정웨어 안에서 교육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자.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기억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원장님 바빠서 소통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1시, 2시 전화해요. 네. 그럼 저희 애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요, 방금 전에 나 들었다? 이러는 거 받았다? 들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원장님들이 새벽 1시, 2시에 전화하면 불행할 것 같죠? 아니요, 저희 애들은 막 받으면 원장님 왜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너한테 이거 지금 막 생각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너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본질적 질문을. 왜?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있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본질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나가고 답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뭐예요? 성장의 문화. 카이정웨어에서 제가 가장 자랑하는 거는요,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요.
저희 매장 크루들은 예뻐 죽겠어요, 정말. 근데 전기요금이 2.7배가 오르고 가스요금이 3.3배가 올랐어도 늦은 밤까지 연습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히터를 4대를 빵빵하게 돌리고 드라이기를 마구마구 쓰면서 매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연습을 매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행복해 죽겠어요. 정말이에요. 왜요? 기쁘잖아요. 돈이 나가도 기뻐요. 왜 기뻐요?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왜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야 성장이 일어나죠. 생각해 보세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퇴근할 때 머리 다 끝내놓고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 하고 퇴근해요. 그럼 그런 살롱들이 문화가 생길까요? 원장님들이 퇴근하면서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했잖아. 나 오늘 매출 500만 원 했잖아. 고생해? 하고 가요. 그럼 그런 살롱에서 디자이너들이 성장해요? 크루들이 일 밀려 있는데 고객들이 남아 있는데 선생님 저 퇴근 시간 돼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런 살롱들이 성장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문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다 같이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가 있어야 돼요. 헤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다고 선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된다. 그리고 싫다. 이런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리더가 확고하고 리더가 명확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린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안에선 이게 당연한 건데?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싫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죠. 그럼 슬픈가요? 아니죠.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가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책 쓰기를 하면서 책 쓰기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배웠던 굉장히 소중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에 성장하는 모든 브랜드들은 직원이 떠나고 새로운 인재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가 떠나고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좋은 경험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그 망원동에서 정은헤어 뷰티샵이라는 살롱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아모스를 썼었어요. 그래서 컬러제닉을 썼었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펌머가 옥 세팅 펌 혹시 아세요? 이렇게 옥을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달궈서 하는 펌. 고객들한테 말하는 고객들이 머리 목 부러질 것 같다 그러거든요. 무거워서 옥이라서. 근데 그 펌머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던 펌제가 수분 가득이라는 펌제예요. 어떤 펌제인지 아시죠? 옛날에 아모스 거 이렇게 카다로그 보면 차이련 씨인가? 이렇게 물결 웨이브 이렇게 돼 있는 그 펌제가 그거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컬링 에센스 이런 거 너무 경험이 좋았어요. 그럼 그런 좋았던 경험들이 결국엔 쌓여서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죠. 그럼 회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뀌죠. 새로운 회사가 커지면 체제가 유지가 되나요? 변화를 하면 시스템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시스템이 변해야죠. 살롱이 커지고 살롱이 1개였는데 2개가 되고 디자이너가 1명이었는데 2명이 되고 디자이너 수가 늘어나고 살롱이 커지고 살롱이 변화할수록 당연히 시스템도 다 바뀌죠.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살롱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디자이너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디자이너가 되는데 디자이너 10년 차인데 여전히 나는 매출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건 디자이너로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넥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넥스트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넥스트.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매출보다 얼만큼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목숨을 걸어라. 미용을 하면서 너네가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가 너네의 성공과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주소 뭔지 아세요? 한강대로 100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것도 위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지은 거 보면 엘리베이터 타서 보셨죠? 엘리베이터 우측 상단에 보면 네모칸에 뭐가 돼 있어요? 건물 지도가 있어요. 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원의 위치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건물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아모레 홀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너무 멋있다라는 경험을 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지금 자랑스럽고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변화해 오는 데는 수많은 변화를 통한 성장 때문이에요. 성장.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문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문화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법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법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법도 법이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문화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죠. 문화는 계속해서 성장해요. 살롱이 성장하는 문화를 갖추고 리더가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디자이너가 그 성장하는 문화와 함께 한다면 살롱은 성장이에요. 그리고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성장 못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는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왜? K-팝. 왜 K-팝이 전 세계 최고 정상에 오르게 됐어요? 엄청난 노력과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3세대 아이돌, 지금 4세대까지 왔잖아요. 아이돌들도. 장원영 사랑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로 만들었을 때 결국에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살롱은 멘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멘탈을요 그렇게 얘기해요. 멘탈은 그릇이다. 자, 여러분들 음식 담을 때 어떤 그릇에 담을지 고민 많이 하시죠? 왜요? 그 음식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조리를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맛있게 한 음식을 내가 원하는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릇에 담을 거고, 많이 담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을 거고,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면 그런 강한 그릇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릇은 결국엔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담을 수 있는 허용치가. 그럼 이런 문화 안에서는요, 그 그릇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성장하는 문화 안에서는. 그리고 이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면은요, 그릇이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 실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저희 자아 확장과 자아 실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아 확장은 그런 거예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막 뭘 해요. 제가 무슨 커트의 창시자예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해요. 그러면 자아 확장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건 자아 확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아를 확장시키면 결국에 우리가 도달하는 인고의 영역이 어떤 거냐면 자아 성찰이에요. 자아 성찰은 무엇이냐면 외부 자극에 위한 자극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옆에서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 나보다 뛰어난 친구,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그릇의 형태로 나를 빚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문화 안에서 있을수록 이런 것들이 자아 성찰과 자아 확장이 확실하게 일어나요. 만일 내가 리더로서 나의 조직 안의 색깔들을 나와 똑같이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자아 성찰이 안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아 성찰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릇들을 같이 배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놓았을 때 꼴리지 않는 그릇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장에서 쟤 때문에 내가 매출을 못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크루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선생님 때문에 일하는 게 고통스럽다. 리더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매장 분위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할 수 없다. 결국에 이거는 나의 변명이에요. 나의 그릇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그릇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속도죠. 자, 속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시간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과연 나한테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내일 노력하면 직원들이 나한테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모든 속도는 지금 일어나요, 지금.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책을 쓰기엔 아직 너무 젊은데 아직 더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책을 쓰려고 하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한테 내일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거든. 제가 내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일까지 나의 직원들, 나의 동행자들이 나와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내일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올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영은 속도로 하는 거지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러분들 주변의 속도도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원래는 느려져요. 내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뒤처지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저희 운전하고 할 때 같은 속도로 가면 옆차가 느려 보여요? 빨라 보여요? 느려 보이죠? 근데 내가 빠른 속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느려지잖아요. 내가 느린 속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앞차 빨리 가잖아요.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다 열심히 사시는 거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당장, 경영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살롱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바뀌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살롱의 입구가 깨끗한지, 데스크는 고객들이 계산하기 위한 공간인지, 경대는 앞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지, 트레이는 고객을 받기에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약장은 약이 빈틈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샴푸대는 늘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살롱에서 아마 우리 애들은 정말 귀가 떨어질도록 듣는 말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지금 당장 더러우면 끝인 거예요.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끝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강연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강의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하죠. 너무 잘하잖아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이틀 동안 안 먹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좀 약간 턱선이 좀 나왔거든요. 다행히. 조명이 약간 정면으로 안 치고 위에서 쳐서 좀 나와 보일 것 같은데 조명 감독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더글로리도 다 봤어요. 왜?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스포를 당하는 건 나한테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포를 하면 했지 스포를 당하는 거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말이 안 돼요. 사업은 그런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신제품 주기가 늦어지는 브랜드들한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아윤체에서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네.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이런 라임 어떻게 짜지? 래퍼를 했었어야 되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품 써보세요. 왜냐하면 신제품 이유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가장 성장하는 이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 신제품을 낼 때 아무거나 내겠어요? 감으로 낼까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현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모레퍼시픽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은 제품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랑해요. 네.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두피 라인을 바꿨는데 고객님들 피드백이 너무 좋고 직원들이 아낌없이 써서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네. 두피 라인 바꿨더니 그냥 5펌프씩 하더라고요. 한번 할 때마다. 좋은 거 많이 써라. 약간 이런 사랑하는 우리 동행자들 감사합니다. 네. 두피 매출은 올랐는데 두피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고마워요. 계속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